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법조계에서요, 직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이 바로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변호사가 직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지 그 궁금증을 오늘 싹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민규 변호사님, 석종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법조계에서 직업 만족도가 변호사가 가장 높다. 이 말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마 설문조사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 야근이 워낙 많고요. 아하. 예, 그래서 개인적인 삶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 직업이어가지고 아하. 그렇게 뭐 개인적인 만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한 표가 빠졌고요. 우리 석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직업 만족도 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전체적으로 제가 직업에 만족하고 있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 역시 말씀하신 대로 야근이나 좀 뭐 심야에 혹은 또 새벽에 정말 긴급하게 사무 때문에 일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개업을 해서 어느 정도 워라밸을 만들어 가기 전까지는 뭐 근무하는 시간이나 업무 량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점까지는 내 직업에 만족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변호사님이 많지 않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직업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는 약간 부정적이네요, 두 분 다. 그럼 이건 어디서 조사를 했는지. 법조계에서 변호사가 직업 만족도 1위라고 했는데 제 3자가 아마 했던 건지. 옛날 설문조사 같습니다. 옛날인 건지 진짜 이게 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방금 얘기를 나누면서 약간 이게 특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석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게 만족을 하는 건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약간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약간 변호사님의 특징이죠? 내 직업에 만족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변호사님이 많지 않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죠. 재판할 때 보면 약간 그런 분들이 재판장님 이거는 저희 뭐 우리 의뢰인이 말씀드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정확한 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딱 잡아내잖아.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마 뭐 잘 모르겠는데요. 말하면서 생각할 시간도 좀 벌어야 되고 그런 게 오히려 공격할 때 그쪽에서 상대방에서 좀 약간 말려들어 오기 좀 약간 그런 걸 좀 노리는 그런 건 아닌가요? 근데 뭐 변호사님도 그렇고 판사님도 그렇고 속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는 속을 뻔했는데. 자, 뭐 어쨌든 지금 물어볼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지금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지금 당사자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좀 유념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카더라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카더라. 변호사는 당연히 전교 1등 한 번 이상은 해봤다입니다. 근데 당연히 뭐 변호사분들이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전교 1등 네.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 학교가 좀 유독 컸던 것 같은데요. 학생 수가 좀 네, 많았어요? 학생 수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많았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1등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단 한 번도? 네, 전교 1등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 1등은 해봤지만 반 1등 네, 해봤는데. 전교 1등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석 변호사님은요? 네, 저는 근데 초등학교 때는 뒤에서 1, 2등을 다퉜었고 오히려? 예, 뭐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가까스로 인서울대학교의 문과 법대에 또 진학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기로 하는 꿈을 또 꿀 수 있었고요. 제가 뭐 초중고를 다 통틀어가지고 전교 1등이라든지 반에서 1등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여러 과목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약간 전형적인 문과형 인간이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문과에서도 법학과로 딱 전공이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고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됐다고 하기는 조금 저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카더라는 전교 1등을 꼭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꼭 아니다. 네. 공부를 무조건 탑이 아니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네. 두 분 다 이렇게 좀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건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제가 우리 변호사님을 접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거든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네.
이런데 변호사님을 이제 보는데 그 직업을 이제 보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재판 과정에서 뭐 어떤 증거를 제출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굉장히 좀 멋있어요. 좀 보면 나도 뭐 저런 삶을 한번 살았으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좀 굉장히 멋있고 약간 좀 연기력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재판장님, 지금 우리 피고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네. 핏대 세우면서 얘기하고 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 재판정에서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색해지고요, 분위기가. 그래요? 쟤 왜 저러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다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변론을 하다 보면 뭐 억울한 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거나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서 아하. 제 어투가 조금 더 근엄해진다라던가 뭐 조금은 가볍게 듣기 어려운 정도의 진실함이 담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아마 누가 보기에 연기만큼 좋아 보인다면 그 진심이 담긴 변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사실 연기도 이 초짜들은 연기인 게 티가 나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베테랑 분들은 연기가 연기 같지가 않아요. 진짜 감정이 이입되고 실제 같이 완전 푹 빠지거든요.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우리 석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십니까? 예, 맞습니다. 뭐 드라마에서 보면 뭐 정말 책상을 쾅 치고 일어나면서 예, 재판장님이 있습니다. 네, 사실과 다릅니다. 검사와 설전을 벌이고 하는 부분들이 극적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재판정에서 이제 변호사가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경우라든지 예, 재판장님한테 어떤 뭐 명시적으로 막 크게 막 이의를 제기하거나 예, 다투듯이 변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예, 실제로 좀 변론 과정에서 판사가 너무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예, 아니면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지나치게 공격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예, 뭐 저희가 정중하게 예, 뭐 재판부와 검찰 측에 상의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예. 이 변호사님은 어쨌든 최대한 이성을 좀 지켜야 되니까 흥분하면 안 되니까 영화는 영화고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약간의 이제 과장이 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또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모든 것. 자 오늘의 주제 변호사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네, 뭐 혹시나 했더니 이제 역시나 한 주제가 나왔는데요. 두 분이 또 변호사분들이니까 말씀을 또 워낙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뭐 취업 비사팀이 두 분이 일하는 모습을 담아왔다고 하거든요. 먼저 그러면 박민규 변호사님의 VCR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군요. 예, 저희 일하는 공간입니다. 오, 꽤 넓네요. 예, 지금 변호사 6분 계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송무를 지원해 주는 직원분도 5분 계십니다. 모니터가 2대네요. 일단 업무량이 많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네. 이야. 우리 박 변호사님. 예. 개인 공간 또 이렇게 쓰시네요. 네, 맞습니다. 재판 전날 갑자기 보내준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갖고 저희도 지금 변론 전략이 조금 꼬였어요. 꼬였는데 뭐 일단은 합의서 주신다고 하니까 네, 그거 네. 지금 의뢰인분이랑 통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로 그러면 통화로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뭐 순간순간 급한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요. 직접 만나기보다는 통화로 많이 하고 또 요새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특히나 또 비대면으로. 예, 맞습니다. 영상 통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역시나 또 저는 이제 영화 드라마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면은 와가지고 아유 변호사님 제가 예. 억울합니다. 네, 제가 누명을 좀 벗겨주세요. 이러면서 네. 막 이게 오는 줄 알았더니 통화로 요즘 다 하시네요. 최초 미팅할 때는 만나는 경우가 만나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보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이 태블릿 PC를 쓰시네요. 네, 맞습니다. 워낙 그 재판마다 자료의 양들도 많고 해서 휴대해서 다니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태블릿 PC를 이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스마트해졌네요. 네.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일단은 오늘 미팅 일정이 있는지 그리고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입회 과정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예, 만약에 그런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거나 혹은 법원에 나가서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분들과 함께 수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사건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가지고 그때그때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오늘 구속돼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회사의 자문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급한 일이 터져가지고 그 회사의 일들을 처리해 준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면 만사제쳐두고 그런 일들을 먼저 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게 네.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맞습니다. 모양이네요. 네, 변수가 없는 날이 드뭅니다. 아, 항상 그럼 긴장하면서 이렇게 임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는. 예, 지금도 사실 제 전화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도 긴장됩니다. 의뢰인이 갑자기 뭐 구속이 된다거나 의뢰인이 또 갑자기 무슨 신변에 또 변화가 있거나 이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고소대리인이고요. 박민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고소인 측이고요. 고소인은 네, 대리인인데요. 저희가 만나가지고 좀 사과하고 그러면 선처해 줄까 하고서 만나봤는데 도저히 뭐 답이 안 나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 뭐 처벌 강하게 좀 해달라는 의사 전달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수사관님께서 결과 기다리고 계셔가지고요. 이 무슨 사건인 것 같은데 네.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네, 지금 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어떤 내용의 사건입니까? 저희 의뢰인께서 이제 형사 사건의 피해자분이신데요. 네. 네, 고소를 해가지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중에 그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만나가지고 좀 사과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 변호사들이 직접 만나봤는데 네. 실제로는 진지한 반성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아하. 본인 변명만 하셔가지고 아하. 네, 저희가 수사기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네, 합의나 이런 것들은 결렬됐고 선처의 의사가 없다. 엄하게 처벌해달라라고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형사 사건에서도 어떤 선처를 하고 그러면 약간 감형이 되거나 좀 네, 요인이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예, 범죄에 따라서는 이제 저희가 합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수사가 멈추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양형의 고려 사유가 돼가지고 원래 받아야 될 죄보다 조금 가볍게 죄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업무는 전화 통화랑 이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나누는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고 또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확인을 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잠깐 재판을 갔다 온다거나 어느 미팅을 참여한다거나 하면 1시간 동안 전화가 한 10통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근 업무가 끝나고 나면 그 밀린 부재중 전화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분 누구십니까? 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이정민 변호사님인데요. 변호사님이세요? 예. 같이 회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지? 뭐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다행히 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협업도 같이 하시고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지금 저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중요한 계약서를 쓸 일이 있는데요. 예, 그 이정민 변호사님께서 계약서 초안을 잡아가지고 저한테 검토할 사항이 없는지 지금 같이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약서도 변호사님과 같이 이렇게 네, 하는 맞습니다. 작업입니까? 네, 소송을 하고 재판에 나가는 건 변호사 업무의 극히 일부이고요. 네, 꼭 재판만이 변호사 업무의 전부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재판을 준비하는 데 쓰이거나 혹은 그런 소송까지 가기 전에 예방적인 법무 활동을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쓰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부터 저렇게 꼼꼼하게 검토를 하는 업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치료도 해주지만 백신의 업무도 사실은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군대인이 네 분이셔가지고 저희 네 분 함께 계약서 쓰다 보니까 순번으로 해가지고 목적을 설정했고요. 임차인분이 지금 임차인이 회사니까 그 회사의 지금 대표이사 내지는 그 회장님으로 추정되는 분을 연대보증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계약 체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꼭 필요해요? 근데 요즘에 회사들이 채무를 부담하고 개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을 때 그 위험성들이 좀 커서 회사 하실 때 개인 연대보증도 좀 많이 추가하시는 편입니다. 네, 계약 기간은 제가 오늘 오전에 전화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36개월로 써있기는 한데 60개월로 나중에 수정 좀 해주세요. 네. 주임님 부탁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원 기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빨리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대통령이 위원장이신 기관인데 어떻게 운 좋게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자문위원이 되게 됐어요.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에다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네, 오늘 오전 중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원분의 표정은 우리 대표님이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시지 하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상당히 그렇네요. 예. 내일 좀 조용히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다정스럽게 말씀을 예, 하시지 하는. 화면으로 보니까 저도 좀 그렇네요. 말풍선을 하나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기에? 출근하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색하신 것 연기를 못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변호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험을 봐가지고 변호사가 되기 때문에 시험 성적 순대로 좋은 변호사 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변호사 생활을 해보니까 그러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호사는 다양한 영역에서 골고루 균형 잡힌 그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뢰인의 신뢰를 얻고 최종적으로는 검사님 내지는 판사님께 이러한 의견을 잘 전달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받아내기까지에는 그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역량들, 균형 잡힌 능력들이 변호사 업무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지성이 번뜩인다거나 법리 검토를 잘하고 과거에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좋은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의뢰인과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또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검사와 판사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변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 이 변호사분과 의뢰인이 비즈니스도 비즈니스지만 거기에 변호사님이 완전히 개입이 돼야 1인칭으로 개입이 돼야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진짜 진정성 있게 아마 다가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보니까 또 그 임명장은 이제 변호사인 거를 임명하는 거고 네. 그 다른 어떤 상장들이 있더라고요. 뭐 전문 예, 분야 뭐 이렇게 예. 돼 있는데 네, 네. 그거는 뭡니까? 임명장에는 이제 제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사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임명장도 있고요. 또 이제 변호사마다 그 두 개의 분야를 정해가지고 본인의 전문 분야 전문 분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예를 들면 형사법이라고 한다면 형사 사건을 몇 건 이상 수행해야지 이제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형사법이랑 이제 회사법 전문 분야를 취득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으로 따지면 뭐 정형외과, 외과, 내과 예. 이렇게 가듯이 네. 전문 분야를 또 맞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전문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전문의라. 됩니다. 그 모든 변호사분들이 근데 이제 전문 분야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전체 변호사의 한 5% 정도만 지금 전문 분야 자격을 취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변호사님이시네요. 예, 그러게 저는 이제 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민규 변호사님의 이제 일과를 잘 봤습니다. 저게 이제 하루에 굉장히 극히 일부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방송은 저희가 이제 끝났지만 촬영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네, 맞습니다. 업무를 보신 거죠. 네, 오전 1시간 정도 분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봤는데 쉬는 걸 못 봤네요. 대단하십니다.